여러분은 불친절하면 존중받고 착하고 다정하면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언뜻 보면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불친절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배척당할 것 같고 착한 사람이어야 대접받을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다릅니다. 과연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불친절해야 존중받는 이유, 착하고 다정하면 손해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착하기만 하면 매번 손해를 본다. 착한 사람의 딜레마가 있다. 세상은 착하고 다정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부른다. 그러나 착하고 다정한 성품이 과연 그 사람에게 득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많은 이들이 착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때로는 그를 이용하려 한다. 예를 들어보자. 한 직장인이 동료들에게 늘 친절하게 도움을 준다고 하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는 기꺼이 나선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일이 밀리거나 힘들어지면 그의 고충에 귀 기울이는 이는 드물다.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다정하고 친절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착한 사람이 맞닥뜨리는 첫 번째 문제다. 그들의 선의를 당연시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착한 사람은 남을 돕고 배려하는 것을 자신의 가치로 여긴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종종 본인의 필요와 경계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소진하며 상대방의 존중마저 잃게 된다. 이런 상황은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반복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 이유는 착한 사람의 태도가 오히려 자신을 약자로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때로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며 약자를 쉽게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착한 태도는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만만하게 보도록 만든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착한 태도의 대가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착한 성품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대우로 이어지려면 적절한 거리와 경계를 유지해야 함을 명심하라. 두 번째, 불친절해야 존중받는다. 사람들은 누구나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그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에게는 기대와 요구를 키우고 냉담하고 단호한 사람에게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이는 본능적으로 상대의 태도를 평가하며 자신이 얼마나 관여해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심리적 과정 때문이다. 여기서 불친절함은 단순한 무례나 냉정함이 아니라 명확한 경계를 세우는 태도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동료에게 무리한 부탁을 받았을 때 단호하게 거절한다고 하자. 처음에는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자신의 기준과 한계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는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이것이 불친절함이 존중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이유다. 명확한 태도는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상대방이 그 가치를 인식하게 만든다. 불친절함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다정한 사람은 종종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배려하려 한다. 그러나 불친절함은 이런 희생을 방지하는 방어막 역할을 한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냉정해 보이더라도 자신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스스로를 지키는데 필수적이다. 한 여성의 사례를 들어보자.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서 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어떤 부탁이든 거절하지 않았고 친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늘 웃으며 들어주었다. 결국 그녀는 지치고 무시당하는 상황에 놓였고 친구들은 점점 더 그녀를 당연하게 여겼다. 그녀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친구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경계를 이해했고 오히려 더 신중하게 요청을 하기 시작했다. 이 사례는 불친절함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불친절한 태도는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내가 정한 경계가 있다. 그러니 너도 그것을 존중해라. 불친절함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더 강하고 존중받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세 번째, 불친절함은 이기적이지 않다. 불친절함은 단순히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불친절함은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위한 중요한 요소다. 이유는 간단하다. 불친절함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종종 경계를 잃는다. 특히 착하고 다정한 사람은 상대방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며 상대를 만족시키는 데 집중한다. 그 결과 둘 사이의 관계는 불균형하게 변한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주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은 결국 어느 한쪽의 불만과 피로로 이어진다. 불친절함은 이러한 불균형을 초기에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친구가 반복적으로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가정해보자. 처음에는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우정의 표현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탁이 늘어나고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문제가 생긴다.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다정하게 대하면 친구는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요구를 멈추지 않는다. 반면 불친절하게 단호한 태도로 이건 내가 해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 친구는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결국 친구는 자신의 요구를 조정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하게 된다. 이 과정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 불친절함이 이타적인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지나치게 다정하면 상대는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스스로의 힘을 키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불친절한 태도는 상대가 자신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자극한다. 한 회사의 팀장이 새로운 신입사원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항상 직접 알려주고 작은 실수는 지적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입사원은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했고 문제는 반복되었다. 결국 팀장은 태도를 바꿔 사소한 실수를 지적하고 때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처음에는 신입사원이 팀장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점차 자신의 일을 더 신중히 처리하기 시작했다. 이 경험은 그 신입사원이 더 나은 직장인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불친절함은 단순히 거절이나 냉정함이 아니라 상대에게 스스로 설 기회를 주는 행위다. 이는 결과적으로 관계와 개인 모두를 이롭게 한다. 네 번째, 불친절해야 존중받는다. 불친절한 태도는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주며 존경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불친절한 태도는 곧 자신이 분명한 기준과 가치를 가진 사람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더 큰 신뢰를 느낀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그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가벼이 보지 못하게 한다. 즉, 불친절함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의 표현이고 그것이 존경을 이끌어내는 핵심이다. 예를 들어 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지나치게 다정하고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자. 직원들은 처음에는 그를 따뜻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은 그를 만만하게 대하거나 규율을 어기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상사가 필요할 때 단호하게 선을 긋고 무리한 요구에는 냉정하게 대응한다면 직원들은 그의 리더십을 존중하게 된다. 그 상사가 모두에게 항상 친절하지 않더라도 그의 태도는 권위를 만들어낸다. 이 원리는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당신이 타인에게 지나치게 다정하면 그들은 그것을 당신의 성격으로 간주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당신이 선을 긋고 명확히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임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대하지 못한다. 심지어 그들이 당신을 불편하게 느낀다 해도 동시에 당신을 존중하게 된다. 또한 불친절함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귀한지를 상기시킨다. 가치 있는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히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한 친구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느 날 당신이 냉정하게 이번에는 안 돕겠다라고 말했다고 하자. 그 순간 친구는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던 태도를 반성하게 될 것이다. 그는 당신이 도움을 줄 때마다 그것이 특별한 호의였음을 깨닫고 당신을 더 신중히 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불친절한 태도는 당신이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린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높이 평가한다. 불친절함은 상대방에게 나는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관계의 질을 더욱 높이며 오히려 더 깊은 존중을 만들어낸다. 5번째, 모두와 잘 지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않는다. 인간관계의 복잡성 속에서 모두와 잘 지내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며 이는 자칫 우리를 겉도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게 되고 결국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지치고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 특히 이는 공적 인물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대중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그들의 삶은 더욱더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관계에서의 허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우리 일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타인의 비판이나 싫은 소리를 피하려는 노력은 우리를 몹시 지치고 힘들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모두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참된 의미의 착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타인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쓸데없이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면서 타인에게는 그저 예의를 지키기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가 편안해질 수 있다. 결국 모두와 잘 지내려는 노력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6번째, 불친절함과 친절의 균형을 잡아라. 불친절함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냉정하거나 차갑게 행동하라는 뜻은 아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불친절함과 착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균형은 당신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유연함에서 나온다. 우선 불친절함이 필요한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상대가 당신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당신의 경계를 무시할 때가 대표적이다. 이때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또는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같은 말은 결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말이다. 그러나 단호함은 무례함과는 다르다.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고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착함이 필요한 순간을 알아야 한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관계를 강화할 기회가 있을 때는 착함을 선택해야 한다. 착함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신뢰를 쌓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때도 자신의 한계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울 수 있다면 돕되 그것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나치게 소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여유가 생기면 도와줄게와 같은 말로 조율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며 자신의 태도를 조정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불친절한 태도에 반발하거나 오해할 수 있다. 이때 상대가 당신의 진심을 오해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야와 같은 말을 통해 당신의 입장을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도 정직해져야 한다. 불친절함과 착함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당신의 변화를 낯설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태도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다. 결국 불친절함과 착함은 서로 배척하는 개념이 아니다. 두 가지를 상황에 맞게 조율할 때 당신은 더 건강하고 존중받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은 무조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도 진심으로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관계를 조율하는 주체가 되길 바란다. 모든 관계는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7번째, 모두에게 착할 필요는 없다.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내 사람에게만 착하면 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인간관계에서 조용해 보이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내 사람에게는 한없이 착하지만 적에게는 가차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말수가 적고 평소에는 의견을 표현하지 않다가도 내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내 사람이 무언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말수 없고 조용해 보이던 이미지와 다르게 자신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로 닥친 일을 해결하곤 한다. 여기서 내 사람이란 평생 함께 어울려야 하는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사람들이 말 수 없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이유는 조용한 사람이면 약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용해 먹어도 탈이 없을 것 같고 실제로도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못 끼치는 것처럼 보이기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든 간 실제 모습보다 훨씬 약하게 보며 만만한 상대로 생각한다. 착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대부분 양보하고 누군가 시비를 걸어도 웃으면서 피하기에 이렇게 약해 보이는 이미지가 된다. 조용하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정당한 대가라면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닌 자기 몫을 먼저 챙길 줄 안다. 남의 것은 절대 탐하지 않지만 정당한 몫에 대해서는 먼저 양보하지 않는다. 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가족, 자기 동료를 위한 것이라면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그 무엇보다 먼저 챙긴다. 대가가 부당하다면 정당한 요구도 하고 논리적으로 거절도 한다. 나와 내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는
말 다툼이 일어나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절대 양보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의 가족이었으면 저 사람과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열심히 자기 사람을 챙긴다. 물론 갈등이라는 것은 없으면 좋고 남들과 다툰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 받고 혹시나 해코지를 할까봐 불안하기도 하다. 못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의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무언가를 나눠야 할 때 일부러 갈등을 일으키고 착한 사람이 피하기를 기다렸다가 아니다 다를까 낼름 자기 몫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기는 그냥 약간의 분위기만 조성해주면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은 이를 피하기 급급하니 별 다른 노력 없이도 스트레스 없이도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못된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갈등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쉽게 얻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착하지만 함부로 대하기 힘든 사람은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을 무작정 피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지 부당한지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상대방의 말이 어느 정도 우기는 것이 있더라도 이치에 어느 정도 맞다면 적극적으로 다투며 해결하기보다는 서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겠지만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하고 내 사람들에게 피해가 온다면 이들은 갈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갈등이라는 것을 오히려 해결책으로 쓰기도 한다. 또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기는커녕 기회로 삼는 모습은 나와 함께하는 내 사람들에게도 든든한 모습으로 보여지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갈등이라고 해서 욕설을 하거나 주먹 다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바른 태도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하더라도 냉정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라. 대외적으로 조용해 보이고 굉장히 얌전해 보이는 이미지로 인해 만만하게만 비춰졌던 사람이 차분한 어조로 정당하게 요구한다면 속으로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심리적으로 우위에 설 수도 있다. 상대를 대할 때도 굳이 긴장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은 갈등만 일으켜도 알아서 물러났기에 긴장할 일이 없었지만 갈등이 일어나도 크게 상관하지 않으며 긴장하지 않는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못된 행동을 하는 상대방이 긴장하게 된다. 자기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기에 갈등이 먹히지 않으면 자신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밥그릇만 챙기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욕을 먹고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지만 내 사람에게 오는 피해를 막아주고 내 사람 것까지 챙기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에 주변에는 좋은 사람만 모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저 사람은 나서면 무서워. 얌전해 보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좋은 사람들은 더 다가오고 못된 사람들은 멀어지려고 하기에 인간관계는 더 좋아지는 것이다. 불친절해야 존중받는 이유, 착하고 다정하면 손해보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답변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모든 댓글은 다 확인하고 있으니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